네, 안녕하세요. 사이먼 FC 컨설팅 사이먼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하는 이유가 일전에 특목고입 관련해갖고 논문이나 심화 탐구 같은 거 비싼 거 하실 필요 전혀 없다. 그리고 굳이 안 해도 합격한다. 이런 영상을 촬영해서 올렸습니다. 보실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실제로 영상을 촬영해서 올렸더니 학원 관계자분 중에서 한 분이 저를 좀 저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심화 탐구는 필요하다. 뭐 그 친구가 잘 모르는 거다. 그래서 그 친구가 뭐 경험이 없는 거다. 경력이 없는 거다. 그 친구가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좀 저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전혀 아니다라는 내용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원래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로 좋은 성과를 갖고 있는지 수업 진행하는 친구들한테는 전부 다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사실 대외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뭐 제가 뭐저 스스로 좀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음, 그렇게까지 막 많이 알려야 될 만한 내용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 갖고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어, 접니다. 사이먼이고요. 외대부고랑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외대부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특목고등학교, 자사고등학교 입학하면은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학원 관계자분들께서, 선생님들께서 좋은 학부나 좋은 학력 갖고 있지 않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뭐 아이들한테 의대를 가야 된다, 뭐 의치한 계열을 가야 된다, 뭐 스카이를 가야 된다 설명 많이 하시는데 그게 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닌데 본인들도 성공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아이들한테 공부해야 된다, 더 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사실 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본인들도 공부를 해보지 않았으면서 본인들도 그렇게 중요한 뭐 뛰어난 성과가 없으면서도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 공부를 해보고 실제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본 그런 사람이 조금 더 확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합격시킨 외대부고 학생은 총 200명 이상 되고요. 특목자사고등학교 진학생은 총 300명이 넘습니다. 사실 이제 1대1 컨설팅이랑 이제 아니면 자소서 면접 수업한 거 말고도 전부 다 합치면은 정말 더 많을 텐데요. 저한테 이제 정규적인 수업을 받고 합격한 학생만 300명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이먼 입시 컨설팅 대표고요. 김과외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특모 입시 전략 실장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특사모 부운영자를 맡고 있고요. 전 플로우 교육, 수학의 아침 특목 입시 전문 강사로 활동했었습니다. 뭐 별 다른 얘기 하지 않고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문제 적중 사례입니다. 제가 지금 이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게요. 외대부고 2022학년도 용인외대부고 입학 설명회 영상, 아마 외대부고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보셨겠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고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 그대로 캡처해서 갖고 온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면접 문항 예시에 1번에 이런 내용 나왔습니다. 병자호란의 조선과 현재 대한민국을 비교하여 두 시기의 외교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말하고 역할지향적 중견국가로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하시오.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유튜브 영상에 나와 있는 면접 문제 그대로 캡처해서 갖고 온 겁니다. 지금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런 면접 문제가 나왔다라고 설명을 아시당초에 학교에서 해주시는 것 자체가 어, 요 정도 자기소개서에서 이 정도 면접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즉, 여태까지 자기소개서 썼던 학생들 중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잘 쓴 학생 자기소개서를 갖고 왔겠죠,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이 정도 기준에 맞춰야 된다라는 자기소개서로 보여집니다. 그죠? 아, 제가 얽힌 학생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네 진로활동 탐구 과정에서 현직 외교관을 인터뷰할 기회가 생겼다. 외교관께서 외교에 한 실패한 예로서 병자호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나는 우리나라보다 명분과 감정보다는 내용 쭉 나오죠. 밑에 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견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발표했다. 이게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치를 유지하나 대표적인 중견국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 호주의 외교 스타일이 이슈 지향적 어쩌고저쩌고 내용 나오죠.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요. 병자호란의 조선과 현재 대한민국. 병자호란 얘기 나오고요. 병자호란 얘기 나오고요. 역할지향적 중견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중견국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밑에 내용 더 나오는데 역할지향적 중견국 이런 내용 나옵니다. 음, 조선과 현재 대한민국 내용 나오는데 동일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가르친 학생입니다. 그리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엔 다른 사교육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학생이고요. 심지어 이 친구는 학교에서 여태까지 외대북으로 진학했던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외대북을 처음으로 진학했던 학생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런 식으로 적어갔을 때 학교 담임선생님께서 자기소개서 이런 식으로 적는 거 아니다. 이거 내용이 너무 어렵다. 계속해서 그래서 고민이 많았던 학생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면접 베스트 사례로 나온 거죠. 면접 문항 예시 사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이 정도 작성하면 이 정도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토마스 형의 이중슬릿에 관련한 실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광전 효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책을 통해서 영의 이중슬립 관련된 내용으로 상쇄시키는 상쇄 간섭을 보일 수 있었다라는 내용 나오네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제가 가르친 학생입니다. 지금 면장문항 예시 2번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제가 가르친 학생이고요. 아니 그리고 뭐 비슷한 자기소개서 질문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조금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게 이 친구가 받았던 질문이 맞습니다. 더 얘기할 것도 없겠죠. 다음 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리도마이드 비대치성 약물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가르쳤던 학생한테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질문과 굉장히 흡사한 내용의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건 한번 그냥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추신경계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하면서 이 약물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방금 전 문제랑 상당히 흡사한 문제가 실제로 시험에 나왔었다라는 거 조금 설명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뭐 이거는 적중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다음 거 보겠습니다. 국제기구 종사원으로서 지원자가 속한 국가와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국제기구의 정책이 진행된다면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이거는 사실 조금 허를 찌르는 질문이긴 했습니다. 왜냐면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가르쳤던 학생인데요. 성춘 국제기구로 끊임없이 도전하라라는 책을 읽고 국제기구의 궁극적 목표인 몸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뭐 이런 내용으로 자기소개서 작성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국제기구 종사자가 됐을 때 뭐 나라에서 반대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자기소개서에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요. 실제로 외대부고의 면접 문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연관지어서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면접 문제에 나올 거라는 거 제가 예측했었고요. 관련해갖고 100% 준비해서 합격했습니다. 다음 질문 보시죠. 설문지를 만들 때 참고한 내용, 참고한 설문 내용 방법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뭐 이런 질문 나오죠. 마찬가지로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맞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행사 이후 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그래서 만족도 조사 관련한 거 학교 설문조사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그 친구가 받았던 질문이 맞습니다. 설문지를 만들 때 참고한 내용, 신뢰도와 타당도 실제로 이 학생이 받았던 질문이 맞습니다. 보시면요. 면접문항 예시가 총 8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직접 지도한 학생이 5명입니다. 아니 그럼 8개 중에 5개면은 뭐 그렇게 많은 퍼센트는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면접 문항 예시로 설명해 드리는 거는 당연히 잘한 학생들 이 정도 면접 질문이 나온다고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학생들을 당연히 보여줬겠죠. 근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뭐 학부모님들 설명에 많이 가보셨을 텐데요.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학원에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진행한다라고 소개 많이 해줬을 텐데요. 이런 내용 밝히지 못했을 겁니다. 왜일까요? 왜냐면은 면접 문항 예시 8개 중에서 5개가 제가 가르친 학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에서는 본인들이 하는 방식이 맞다. 심화 탐구해야 된다. 논문 작성해야 된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저는 할 필요 없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시 작성한 학생들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화 탐구나 여러 가지 깊은 활동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굳이 할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이렇게 영상 올리면 학원 관계자분께서 또 보실 겁니다. 보시고 마찬가지로 설명회에서 뭐 저 영상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 뻔한데요. 그러시면 그 선생님께서도 정확하게 저처럼 이렇게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해서 공개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고 촬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